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거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저와 민소 아나운서가 준비한 브리핑까지 있습니다. 투데이 스타거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 10월 수익률 대결이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할 텐데요. 백인현 매니저 이번 주 마지막 종목 10월 수익률 대결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그때까지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오늘 또 기대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스타거즈 투나잇으로 바꾸고 나서 치킨 이벤트는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이죠. 예, 어제 급작스럽게 한국 증시 반등을 위하며 아마 스타거즈 관리자가 채팅창에 그랬죠. 2,300이 넘는다면 치킨 이벤트를, 코스피 2,300이 넘는다면 치킨 이벤트를 하겠다. 오늘 귀신같이 2,301포인트에. 원래는 코스피 2,300 그리고 코스닥 800 가면은 그렇죠. 드리겠다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 2,300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치킨 4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어를 지금 드릴 텐데요. 코스닥 삼행시로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2분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자 같은 경우 샵 2034를 통해서 저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 문자고요. 거기도 또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번 찔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지수는 어땠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301 정말 귀신같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2,3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킨 이벤트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상승 종목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600개 넘는 종목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아쉬웠지만 내일 뭐 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오늘 3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729까지 상승한 코스닥. 상승 종목 수는 1,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기관만 굉장히 크게 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4,631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또 크게 그렇습니다. 낙폭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59만 원 선으로 내려앉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2차 전지주 관련주들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라면 3사 식품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라면 3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이 흔들리는 종목들보다 꾸준하게 좋은 종목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에 가격을 이제 하락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요. Q가 그만큼을 커버해 줬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 전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 라면 섹터였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이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7일에 지능형 로봇 개발 그리고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대감에 로보티즈 그리고 두산 로보티즈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징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아하니 3분기 현재 실적도 좋지만 4분기까지 우리는 한국 시황에서는 4분기까지 지금 호실적이다 하면 가이던스까지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 아무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리스크가 방산주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주가 상승의 어느 부분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는 첫 번째 브리핑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또 한 교수 매니저도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는데 마침 또 오늘 10월 무역
수지가 나왔잖아요. 오늘도 다행히 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리고 실업 증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공식화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우리 경제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고 네. 또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경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쵸. 언급한 바가 있고요. 또 이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이야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이 좀 잘 돼야 그쵸. 이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수출입니다. 오늘 일단 10월 수출을 보니까 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3개월 만에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2023년 6월달, 7월달은 마이너스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8월부터 다시 플러스권으로 오면서 9월달에는 23.7% 그리고 반도체 감소폭도 올해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작년 8월 이후에 네. 가장 낮은 폭이라고 하는데요. 3.1% 하락했지만 현재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앞으로 투자 시에 조금 이 부분들 생각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브리핑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이야기들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요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HBM, 삼성전자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서 다시 한번 HBM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이번 주말 전후로 일본 출장을 나선다고 합니다. HBM을 비롯한 이 장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자 일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디스코와 린텍 등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의 기술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롯한 HBM의 최근 수율을 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용 후공정 설비 공급권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HBM은 현재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13%, 공급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네. 내년은 더 늘어나서 마이너스 15% 정도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적을 것으로 현재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비단 내년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맞춰진다는 것은 거의 2027년 정도가 돼야 그때부터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맞춰진다라는 모습인데요. 네. 자, 현재 2022년, 23년, 24년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우세한 것은 SK 하이닉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소폭 좀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이가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에 대한 걸 사실 좀 암시를 했었거든요. 그쵸. 거기에 대해 우리가 좀 기대를 한다면 이 파이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어제 바로 공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HBM3에 관한 이제 삼성전자의 모멘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주말이 지나서 다음 주중이 됐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HBM 관련 뉴스들을 가지고 올지에 대한 것도 투자 포인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후에는 어떤 공시와 뉴스들이 있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전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10월에도 국내와 해외 판매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견고한 실적을 이어갔다는 기사입니다. 현대차는 10월 국내 6만여 대, 또 해외에선 31만여 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한 37만여 대를 판매했다고 알렸는데요. 기아도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아의 실적은 10월 한 달 동안 국내 4만여 대, 해외 21만여 대로 전 세계 시장에서 25만여 대를 판매했다고 알렸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비아디가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총이익률에서도 22.1%를 기록하면서 경쟁업체인 테슬라를 뛰어넘었는데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을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량에서도 테슬라보다 약 2배가량 앞섰다고 합니다. 국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중국 5대 자동차 회사의 매출은 계속 늘고 있고요. 비아디의 매출 실적은 상하이 자동차 그룹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웍스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5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16억 1,500만 원으로 6.4% 감소했습니다. 자, 다음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종속사인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중국과 27억 규모의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위에 삼성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최장암 3상 임상시험의 최종 분석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10% 상승률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2위에는 카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매각 추진 공시로 9.97% 상승률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3위에는 코콤 올라와 있는데요. 김포의 4월 편입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면서 관련주로 부각되며 시간의 상한가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7위에 성보화학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9위에 파인텍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네, 작전면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킨 이벤트와 함께하는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치킨 이벤트 2,300을 귀신같이 탈환해냈습니다. 이제는 남은 건 코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코스닥을 통해서 삼행시 치킨 4마리를 걸고 진행이 됩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재밌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가 되면은 이것도 읽어가면서 오늘 방송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오늘 첫 번째 장 마감 후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화면 띄워주시죠. 네, 현대차와 기아, 10월도 상승세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보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매일매일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쉬운 주가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사를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건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오히려 기존 좀 레거시 매출이 더 부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진은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 모두 공통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 수요가 살아나면서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까지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판매량이 잘 나오면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이제 잘 나오게 되는데, 사실 가장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피크아웃 이슈였습니다. 근데 4분기 첫 시작인 10월달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4분기 실적도 끄떡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 기업들 뭐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0월 중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추세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사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야 되겠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살아난다라면 지금 주가는 실적을 봤을 때 너무 저렴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월달 자동차 판매량 잘 나왔으니까
않을까. 다음 이제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달 자동차 판매량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차와 기아 현재 가격은 주가는 싼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현재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현대차와 기아가 전고점을 뚫고 막 다다다다닥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현대차는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선, 기아는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좀 짧게 보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좀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제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부분은 이런 매력적인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널렸거든요. 네. 사실 워낙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실적 대비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널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종목만 보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매크로 지표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 이슈 이후에 우리 글로벌 증시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면 시간이 지난다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충격에서 무덤덤해지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때 그때 들어가시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네. 저평가되는 이유가 피크아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시각도 항상 뒤에 있더라고요. 가면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또 경기 침체도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10월 판매량만 봤을 때는 피크아웃은 뭐 약간 조금 우려는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다소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안 빠졌거든요. 네. 크게 안 빠졌고 사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현대보다 훨씬 더 자동차 판매량이 잘 나왔었는데 지금 10월달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현대차가 더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전월 대비 한 19.3%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보다 드라마틱하게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보다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판매량이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달 판매량이 잘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11월달 판매량은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그 부분도 네.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년이요? 예, 일단 11월, 10월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당장 내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이걸 지금 내가 처분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판매를 할 때 팔 때 그 딜러들이 하는 프로모션들이 있죠. 그 프로모션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율이. 근데 그 프로모션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챙겨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만큼 자동차를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산도 몇 개 더 넣어주고 쿠션도 넣어주고 하는 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건 내년에 바라봤을 때는 좀 악재가 아닐까. 예.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넘어갈수록 이제 연말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연식이 넘어가기 전에 프로모션을 조금 더 하는 비중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자동차 수요가 둔화될지 여부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10월달 자동차 판매량 잘 나왔으니까 11월달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4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타이어 3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3분기 실적을 뚝뚝 열어보면은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단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까지는 조금 또 다시 실적을 지켜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카지노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이번에 카지노 10월 순매출이 198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매출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걸까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롯데 관광개발이 다른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부각받는 모습이고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발했을 때 우리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유입이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주공항 직항이 열리게 되면서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더 수혜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다른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보다는 지난 8월 달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 중국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중국 관광객이 유입됐는데도 카지노도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월달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매출이 잘 나왔어요. 아마도 이제 파라다이스나 다른 GKL 같은 다른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10월달 판매량 카지노 매출액도 생각보다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회복도 좀 더디긴 한데 실적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지난 7, 8, 9월달 잘 나왔고요. 지금 10월달 또 잘 나왔으니까 4분기 여러분들이 시장 불안한 상황에서 실적 네. 보고 들어간다라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진짜 괜찮을까요? 왜냐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7월, 8월부터 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고점에서 팔았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긴 한데 예상치 못하게 주르륵 내려왔던 게 이쪽 롯데관광개발도 있고 다양한 카지노 업체거든요. 그렇죠. 파라다이스도 그래서 있고. 맞습니다. 신뢰가 좀 떨어져요, 이게. 근데 뭐 비단 카지노주뿐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뭐 시장 여파를 다 받긴 하니까. 네. 일단 오늘 또 이제 뉴스 하나가 나왔었는데 중국 관광객이 이제 과거처럼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는 안 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를 안 하지만 카지노 쪽에서는 돈을 그래도 좀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쓰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뚜껑을 좀 열어봐야죠. 중국만 딱 뽑아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조만간에 증권사 리포트나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뭐 중국인이 많이 쓰든 안 쓰든 카지노 매출액이 10월달 또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만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쵸. 전반적인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 전반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가 퍼포먼스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나와주고는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 네. 저점에서 잘 매집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중국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카지노에 들어와서 잘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면세에 쓰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까지는 됐으면 아마 좋겠네요. 중국 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다, 승률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중국 경기도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쵸. 거기에 대해서 소비가 안 살아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국과 관련된 또 카지노였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두 번째 뉴스 마무리 지어보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입니다. 비아디 3분기 최대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이익률을 제쳤다고 하는데 와, 근데 비아디가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는 게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과거 이제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배터리 측면에서 조금 미치였는데 최근 이제 뭐 일부 언론 보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비아디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겼다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점유율 있거든요. 2위더라고요. 네, 2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1등이 CATL인데 네.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전기차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맞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터리 이제 성장률이 지난 전년 동기 대비 한 50%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위에 랭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살아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나 뭐 양극재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전기차 핵심 광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배터리까지 중국 업체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잠식하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봤을 때는 LCD가 과거에는 우리 국내 한국산이 거의 시장을 독점했었는데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LCD를 접었잖아요. 그리고 OLED로 넘어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점유하지 않을까,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뭐 최근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 조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지금 전기차 수요만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사실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비아디 얘기를 하다가 비아디 주가는 잘 안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비아디 주가도 이렇게 현대차처럼 매출 좋다 이런 얘기 나와도 주가는 그렇게 잘 움직이진 않네요. 최근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적인 포인트는 전기차 수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늘어나면서 뭐 핵심 작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야지만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오를 듯한데 네. 이미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뭐 5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 조금 수급이 안 들어올 수 있긴 하겠지만 뭐 향후에 전기차 수요 회복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퍼포먼스 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아디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스타워즈 브리핑 할 때도 준비했던 게 이 흑연 그리고 중국의 광물 자원 무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잠깐 든 생각이 네. 왜 우리가 배터리 시장 쪽으로 나중에 더 나아가면은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자원은 중국밖에 없고 이렇게 비아디가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가성비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은 중국에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좀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중국이 진짜 1등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려감이죠. 그럴 가능성이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사실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중국이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8, 90%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태양광 셀 모듈 그리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들이 8,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들을 많이 견제하는 상황이고 뭐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핵심 강물을 중국 걸 쓰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전기차도 사실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지금 LFP 배터리가 과거에는 이제 CATL이나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배터리 점유율이 높았다라면 최근에는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LFP 배터리 채택하다 보니까 네. CATL이 중국뿐만 아니라 비중국권에서도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3위까지 밀리기도 했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말씀하신 그런 우려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LCD가 뺏겼다고 해가지고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망한 게 아니라 OLED 쪽으로 선회해가지고 기술 격차로 중국 업체랑 차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쪽에서도 3원계 배터리를 통해서 네. 기술 격차를 통해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내심 그래도 BYD 주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악재로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나라가 그쵸. 악재로 받아들여졌는데 정작 호재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BYD도 주가가 안 가는 거 보면 정말 전 세계 2차 전지가 안 좋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도 좀 전반적으로. 들어요. 테슬라도 그러니까요. 그렇고요. 글로벌적으로 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6G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6G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407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 AI 기반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개발하겠다라고 전한 건데 사실 이 정책 모멘텀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뭐 아예 없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사실 이게 사실 제가 갖고 온 기사가 지난 8월 25일 날에 6G 기술 예타 사업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네. 8월 25일 날에. 그때 전반적인 5G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움직였던 종목들을 제가 2개 뽑아왔었는데, 네. 솔리드랑 뭐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솔리드랑 그리고 적외도 인공위성 안테나를 제조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인 인텔리안테크 이 두 종목 정도가 그때 8월 25일 이후에 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안 움직였지만 9월 달에는 5G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거든요. 투자 맞아요. 기대감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뿐만 아니라 6G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6G 관련 종목들도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네.
보류를 하시더라도 관련 뉴스를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시면서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제 5G에서 6G 레디라는 섹터가 만들어질 정도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 매니저님 좀 궁금한 거는 지금 5G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6G로 넘어간다면 여기에 관련주들이 똑같이 6G 섹터에 묶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6G 종목들은 따로 있는 건가요? 대부분 묶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G에 조금 더 특화되었던 기업을 뽑는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인텔리안테크, 저기도 인공위성, 원앱에 공급하고 있는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는 뭐 인공위성 관련 종목들도 간접적으로 그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게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5G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엮인다라고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을 일단 인텔리안테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제가 5G 시장이 5G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던 상승 랠리장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민수 아나운서도 그럴 거고 주식시장을 모를 때였습니다, 사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오늘 뉴스처럼 6G 뉴스가 탁 나왔잖아요. 5G가 상승할 때와 지금 비교를 한번 해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매니저님 그때 계셨을 테니까 시장에. 그때 분위기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투자한다라는 기대감이 막 부각되면서 5G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5G 관련 종목들이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6G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일부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인공위성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5G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랑 분위기는 많이 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제 5G를 뛰어넘고 바로 6G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6G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특화된 기업을 팔로우해서 스터디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5G 관련 종목들이 막 과거처럼 투자 기대감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오른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또는 정책적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5G, 6G도 그렇지만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서 호재가 많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쵸, 출산 중요하죠. 관련 이야기 나와주면서 살짝 움직인 것처럼 내일장에서 좀 움직여줄까? 그게 좀 연속적으로 나타날까? 일단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점점. 지금,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면 그날 당장은 오르겠지만 다음날 여지없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특정 이슈가 있더라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짧게 실현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민수 아나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전 남친이 헤어진 전 남친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되게 볼품이 없었어요. 막 실망시킨 남친인데 네. 이제 막 정장 입고 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고 돌아온 남친이 5G에서 6G로 바뀐 거라 볼 수 있죠. 만나줍니까? 안 만나죠. 왜 안 만나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종목이잖아요. 이건 섹터잖아요. 그럼 두들겨 볼 것 같아요. 아. 확인을 다 해보고 쭉 지켜본 다음에 확실시 됐을 때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럴 이거 것 중요하네. 같습니다. 네. 진짜 체크해보고. 왜냐면 한번 속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써보기 때문에 속았으니까. 의심은 하고 한번 종목에 대한 공부, 스터디는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민수 아나운서가 딱 네.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분석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장마감후 주요 공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공시에서는 일단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27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뭐 최근에 뭐 몇 천억짜리 뭐 규모 이런 걸 받아가 27억이니까 이거 큰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바이오 업체들은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좀 낙폭 큰 조정을 받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이 공시를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국내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바이오 소부장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처럼 재료가 목말라 있는 바이오 시장에서 이런 공시가 나오더라도 상한가 이슈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공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전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하는데, 전임상 전 과정에서 이제 세포 분석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그 세포 분석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이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세포 분석을 했는데, 세포 전처리 공정을 했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원심 분리기 없이 전처리 공정을 하면서 시간과 그리고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특히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 2024년도입니다. 지금 워낙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 20개 중에서 18개 업체랑 지금 고객사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세포 분석 전처리 공정에 대한 컨소시엄이 열리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도에 표준안을 내놓을 건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의 레미나 워시 기술력이 채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오늘 공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스터디를 해서 한번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감 후 주요 공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 채팅창도 모처럼 핫한데요. 일단 문자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808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아닌가요? 일단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후보로만 올려놓고 저희가 또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니까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잉. 아무래도 전라도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닥달해봤자 뭐 가겠니? 그래도 결국은 갈 거 다 알아. 그 결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당장에 우리가 공약을 걸었던 750이었나요? 코스닥? 800. 800이었죠. 800 내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면 뭐 어떻게? 가면요? 네. 가면 치킨 제가 3마리 내겠습니다. 내일 800 가면? 내일 가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내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로 하실 건데요? 11월이니까 11월. 다음 주 저희 개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주 딱 일주일 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800 못 가면 800 가면 네. 치킨 3마리 알겠습니다. 거창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모로우 스타워즈 계속 해봐야 되겠죠? 네, 꼴 듣네요 이제. 네. 오늘 출연하는 백인현 매니저의 한 줄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한 줄 정리는 2차 전지 빼고는 다 좋았다. 내일장 코멘트는 보유 종목 3분기 실적 발표 체크. 그리고 내일장 주의할 점은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숙제다라고 주셨습니다. 뭐 FOMC에 관련된 코멘트는 따로 없네요. 아무래도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결이 확실시되고 네. 있긴 한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일지 비둘기파적일지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에 갈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최근처럼 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국제 유가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조금은 괜찮지 않아,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거니까,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코멘트는 안 해드리겠지만,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3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처럼 조정장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가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괜찮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하락장에서 그리고 급락장에서 믿을 만한 거는 실적밖에 없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3분기 실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가 그리고 실적 발표 뭐 증권사 컨센이라든지 그리고 IR 담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라면 조금은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한 줄 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내일장, 한 줄평, 내일장 주의해야 될 점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 대결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룰과 순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이 거래일 지정가로 종목 하나가 편입이 되는데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자,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편입 찬스가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 통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대로 끝나는 자유편입 찬스 좀 아쉬웠던 것 그래도 같습니다. 있긴 있었죠. 맞아요. 2번 있었습니다. 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어제보다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1.32% 플러스권에 있으면서 1위를 지켜주고 있고요.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한 달 내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시큐레터가 1위였습니다. 12.5%.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의 코스메카 코리아가 11.76%. 3위 김병진 매니저의 솔브레인 11.11%. 진짜 어려운 10월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종목으로 10%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는 것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럼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규수 매니저가 SK하이닉스 시초가에 매도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종목 포트 리뷰도 하나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에는요, 모아 데이터와 모니터 랩, 이 두 종목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두 종목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아 데이터랑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신규주 상장주 중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추세가 조금 이탈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손절가 이탈하지 않아서 지금 포트 아웃은 안 되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하락 대비에 뭐 크게 빠졌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다시 돌아간다라면 관련 종목들 반등할 수 있으니까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어느 정도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하시면서 짧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섹터는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이런 신규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다우데이터까지 함께 다 확인하신 걸로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까지. 자, 그럼 이제 모아 데이터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이번 달 10월 수익률 대결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래도 지금 편입한다는 거는 11월에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과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섹터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아까 우리가 뉴스를 이야기할 때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눴었는데 저도 아까 그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전망이 좀 달라요? 아니죠. 사실 자동차 관련 종목들 현대차랑 기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10월달 판매량도 늘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대부분 국내 자동차 부품주 업체들은 현대차 그룹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잘 나오면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도 더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엔드급으로 자동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 영업이익률이 보통 로우 싱글 정도 뭐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 한 1에서 3% 정도 나왔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미들 싱글이나 하이 싱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최근에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적 믿고 들어갈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10월 마지막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종목이지만 11월까지 이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목표가도 여러 번 달성했던 그런 그럼요. 종목인데요. 네. 지금 일단 아진산업은 자동차 차체
자동차 차체랑 그리고 이제 보강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향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3분기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진산업의 실적도 3분기에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진 USA라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4,400억 원을 투자해서 그쪽에 같이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진산업은 뭐 그때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있는 기아 자동차에 자동차 차체랑 그리고 엔진을 구동할 때 들어가는 무빙 파트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현대차 그룹이 늘어난다면 아진산업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진산업을 제가 그 중에서 꼽았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1,990억 원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37.5% 늘었고요.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도 144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기 누적으로 보면은 아진산업이 영업이익이 419억 원이 나옵니다. 지금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546억 원이거든요. 근데 반기 누적으로 419억 원이 나왔으니까 하반기도 3, 4분기도 상반기랑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여준다라면 시가총액 1,500억짜리가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800억 넘게 나오는 거예요. 최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딱히 뭐 어떤 모멘텀을 보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네. 믿을 만한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적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테마 매매나 그런 종목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긴 하지만 10월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조금 더 길게 끌고 갔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아진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으로 조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매수가 3,800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200원으로 조금 짧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목표가 4,200원, 손절가는 3,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일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매일 진행하지 않고 조금 뭐 격일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 하락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락장에서 포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회복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위주로 포트를 압축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새롭게 편입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자금이 많이 없을 겁니다. 거의 네.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많이 다 들어가셨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네.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이슈, 소멸시 눈여겨볼 종목 정말 중요하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중에 올라가는지 미리 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통해서 좋은 종목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벤트 당첨자들을 발표하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자 자막이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는요, 문자는요 2590님 8085님이 당첨되셨고요. 유튜브는요, 잘 나간님, 그리고 하얗게 불태웠다님 두 분 당첨되셨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10시 40분에 02-2000-4855로 전화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바로 치킨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당첨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90님과 8085 끝자리 4자리입니다. 두 분과 그 다음에 유튜브 당첨자는요, 잘나가님, 하얗게 불태웠다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